네, 오늘 모신 분은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증시 외국인들 선물은 한 2,800억 매수했습니다만 현물에서 7,800억 매도했는데 사실 대부분이 삼성전자였죠. 네. 자, 일단 오늘 증시 그래도 생각보다는 코스피도 1.45% 상승했고 코스닥도 0.46% 상승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미국 증시 보고 모든 분들이 정말 쫄았었는데 아침에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한번 해주시죠. 일단 뭐 다행히 오늘 선물이 괜찮았어요. 미선물 지수가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이게 그래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좀 시작을 봤습니다. 근데 다행히 오늘 보면 뭐 반도체가 밀리는 대신에 2차전지가 좀 힘을 좀 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확실히 반도체랑 2차전지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 올라가면 하나 빠지고 또 하나 올라가면 하나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7,800억을 매도했지만 이게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다 몰려버렸고 그리고 반대로 매수해버린 건 2차전지 쪽이 그래도 그나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시장의 밸런스는 좀 잘 맞춰줬고요. 뭐 다행히 보니까 지금 오늘 홍콩 항생지수도 좀 올랐습니다. 1.77% 정도 올랐는데 뭐 잘 아시는 대로 사실 우리나라 지수는 뭐 상해종합지수나 뭐 심천보다는 이제 홍콩 항생지수랑 거의 좀 커플링이 좀 강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홍콩 항생지수의 장주 흐름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뭐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그래도 조금 안정을 좀 찾았네요. 달러 원 환율이 1379원, 뭐 1400원 넘어간다 이런 공포감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좀 과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외환당국에서 이제 구두로 좀 개입을 하고 좀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액션이 조금만 나와주니까 안정을 좀 찾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되게 막 지금 안정감을 가지고 야 이제 뭐 강달러 끝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강달러를 시작한 계기가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자꾸 미뤄지면서 이제 미국이 혼자서 이제 강달러를 가버리고 나머지 화폐는 다 이제 약세로 가버렸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스케줄이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는 이 흐름은 변동성 있게 좀 움직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지켜볼 포인트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밤에 미증시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이번 주에 미국에는 워낙 또 큰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뭐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좀 분할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아침에 이제 워낙 그 좀 미국 증시에 대한 공포 분위기 때문에 네. 지금 주식 비중을 지금이라도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금이라도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또 반대쪽에는 지금 바닥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이게 사실 이게 보면 업종별로 너무 지금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저희가 잠시 후에 뭐 아무래도 다루겠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빠지긴 늦었습니다. 빠지려면 저 위에서 너무 많이 빠졌어요. 내려왔죠. 네, 이제 충분히 저는 삼성전자가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빠지는 거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못 빠지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만약 업종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수익권인 종목 내에서는 좀 업종을 바꾸시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굳이 손절해서 뭐 업종을 바꾸거나 뭐 다른 종목을 매수한다거나 하는 그런 무리수를 둘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조정은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받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좀 특징적인 섹터,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됐기 때문에 네. 좀 특징적인데 어쨌건 지금 시점에서는 좀 사볼만 하다라는 관점이신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 외에 좀 특징적인 섹터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종목이나.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은 2차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차전지가 그래도 좀 그나마 상대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일단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음봉으로 마감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사실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바닥에 좀 살아나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뭐 이거는 강하게 매수하시라 말씀 좀 드리기 어려운 게 21선 위쪽으로 좀 올라오고 나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굉장히 뭐 포스코 홀딩스 매력적인 구간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것보다는 뭐 단기에서 중기 정도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포스코 DX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좀 재미없고 심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2차전지에서 어쨌든 이제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이 거의 양분해서 올라가는 상황인데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홀딩스를 같이 좀 봤을 때는 충분히 둘 다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는 뭐 저희가 거의
뭐 이거는 신의 한 수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정지 중인데 이거는 뭐 분할하면서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2차전지의 조정을 거의 다 피해갔다. 뭐 심각한 상황을 좀 피해갔다라고 보는데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전에 좀 2차전지가 좀 분위기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에코프로 그룹이 에코프로 주가 그대로 이제 거래가 진행되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우리가 볼 때 에코프로 BM과 거의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돌아서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코프로가 뭐 당장 지금 거래가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분위기가 뭐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앞에서 나눴었던 대로 특징적인 거는 지금 반도체 비용 2차전지예요. 사실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요거만 좀 양분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LG노텍 오늘 이거 조금 생뚱맞긴 한데 사실 LG노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쨌든 아이폰이랑 연결해가지고 이제 붙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인데 이제 아이폰이 올 연말 혹은 그 전에 좀 AI 관련 쪽으로 이제 뭔가 계속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아직 수급 상황만 봤을 때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도를 하면서 좀 아직 확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일단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LG 이노텍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좀 업적으로 좀 넘어가 보게 되면 현대 오토웨버 사실 이것도 좀 바닥에 좀 많이 내려와 있을 만큼 내려왔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조금 매수를 했었어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 4거래 정도 매도가 나서 조금 아쉽긴 한 그런 생각이 좀 있긴 있는데 현대오토웨버도 좀 바닥에서 좀 분위기는 좀 잡는 분위기여서 일단 현대오토웨버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 정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그 가운데에서 아마 많은 주식들이 그 흐름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2차전지 섹터 자체의 많은 주식들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네. 일단 이 2차전지 들고 있으신 분들 뭐 기본적으로 뭐 30-40% 이상 물리신 분들이 허다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사실 뭐 이렇게 많이 다들 내려왔을 때 종목 교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가 좀 올라가니까 다 팔고 종목을 교체했다. 그랬는데 마이너스 평균 교체한 사람들 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마이너스 12%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에코프로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버틸 만큼 다 버티셨어요. 굳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 매도하시고 나서 반도체로 넘어가시는 거 그 전략보다는 지금 일단 손실을 좀 줄이시면서 이제 더 줄이실 필요가 있다는 좀 말씀 좀 드리고 근데 가끔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은 비중을 좀 내려가지고 손절을 하더라도 반도체를 좀 사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반도체도 조정이 거의 뭐 끝물 근처로 갔다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불필요한 손절을 굳이 안 해도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손절 없이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다 참을 만큼 참았는데 굳이 지금은 뭐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에코프로 그룹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럼 에코프로 그룹 주 중에 난 새로 들어가고 싶다. 아니면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간단합니다. 저는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는 대장주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공매도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공매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공매도가 중지되기 바로 그 전 각 종목별로의 어떤 이 공매도 양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기준으로 또 공매도 양이 있을 텐데 만일 요거를 비교해 가지고 정말 의미 있게 공매도량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한 종목은 만일 공매도가 재개가 됐거나 아니면 이제 추후에 2차 전지주들이 움직일 때 그 종목이 사실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공매도 중지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도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뭐 너무 급히 막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굳이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에코프로 그룹주를 볼 때 여러분들이 보유와 아니면 이제 이거 매도를 생각하실 때 아니면 종목 교체를 생각하실 때 그 투자 포인트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제일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는 금리 인상기가 아니고 인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2차 전지나 뭐 IT 이런 쪽은 당연히 이제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주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앞으로 이제 저는 시장이 계속 상승세로 갈 거다.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항상 주도 섹터가 있어요. 근데 주도 섹터는 이번에도 뻔히 봤지만 우리나라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하나 더 포함시키면은 자동차 이 세 개 섹터가 아무래도 앞으로의 우리나라 상승장의 어떤 상승장을 이끄는 이제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 대신에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시장이 있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처럼
반도체 빠지면 2차 전지 올라가고 2차 전지 빠지면 반도체 올라가고 이런 식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포트폴리오 투자가 진짜 정말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를 바라보는 그 정도 시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2차 전지 업종 그리고 반도체 업종은 최대 비중 양쪽 30% 이상은 하지 마세요. 30%, 30%에서 두 개를 60%로 가시는 건 좋다. 그리고 나머지 자동차 관련주, 뭐 전기차 관련주도 2차 전지로 포함을 시키긴 하지만 뭐 현대차나 기아차, 아까 현대 오토웨버도 보여드렸지만 뭐 이런 쪽 기업들로 한 30% 정도 비중을 잡으시고 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디스플레이나 뭐 이쪽 라인들 뭐 어차피 우리가 VR이든 AI든 보면 AI도 보면 칩이잖아요. 반도체 칩인데 반도체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디 기계에 넣어가지고 부품을 만들어서 결국은 최종 보스는 우리가 봐야 됩니다. VR, XR 기기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디스플레이 쪽은 우리가 한 켠에 한 10% 비중 정도는 가지고 가시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뭐 관련주로는 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연결시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2차 전지는 그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종목과 관련해서 네.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돌아설 때 그 배터리 셀 업체들 네. 이쪽이 먼저 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오늘은 뭐 양쪽 다 갔어요. 네. 그 양극재 네, 네. 양극재 쪽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 포스코 퓨처엠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어요. 9%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포스코 퓨처엠만의 어떤 특별 이슈가 있나요? 오늘 사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 셋 중에 사실 이게 제일 좀 움직여준 강도가 좀 강하긴 했었는데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이랑 저희가 포스코 DX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보시면은 오히려 둘 다 오늘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둘 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 상대적으로 처져 있는 게 포스코 홀딩스가 좀 처져 있던 모습을 보였고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이 DX 두 종목이 좀 오늘 좀 강도가 좀 있었는데 둘 중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좀 더 이제 흐름이 좀 좋긴 좋았었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수급의 그날그날 흐름에 따라서 좀 바뀐 것 같고 이게 일단은 포스코 홀딩스 쪽 저 사실은 포스코 홀딩스를 지금 그래도 오늘 좀 흐름이 나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포인트를 잡아야 될 부분이 오늘 밸류업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어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렇게 되면 지주사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좀 쳐졌지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 하락률이 포스코 DX가 좀 더 큽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괜찮긴 하지만 포스코 DX가 좀 하락률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올라오는 강도도 좀 더 빨리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만일 바닥에서 찍고 이제 올라오고 턴어라운드 아니면 이제 주가 회복 이쪽을 좀 노리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포스코 홀딩스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DX가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포스코 퓨처 M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이 종목별 이제 투자 흐름 보게 되면은 사실 오늘 이 종목이 많이 올라간 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좀 했어요. 연기금 쪽도 매수를 했고 개인 좀 팔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좀 수급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사실 강도는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보면은 포스코 그룹주들을 다 봤을 때 외국인이 좀 팔았네요. 포스코 홀딩스는. 그러니까 제일 포인트는 오늘은 외국인인 것 같아요. 외국인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매수를 해주냐에 따라 가지고 그날의 주가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이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에 포스코 DX를 가른 제일 큰 이유는 외국인의 흐름인 것 같고 기관도 좀 매수해주긴 했지만 외국인이 어떤 종목 쪽으로 이제 그날 투자를 해주냐에 따라 가지고 그 종목들의 어떤 강도가 좀 달라진다. 뭐 이 정도로 결론 내리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흐름이 계속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 그 철강 화학주 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이제 뭐 바닥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서 네. 그쪽 섹터 자체의 움직임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던데요. 네. 일단 근데 지금 화학 쪽은 조금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강도 특히나. 이게 사실 철강 화학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중국 경기를 봤을 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항상 중국은 막 돈을 부은 거 이상의 오버슈팅이 나왔었던 국가긴 합니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그거를 넘어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경기 회복 자체를 지금 중국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침체인데 중국이 사실 제일 잘하는 거는 그들은 뭔가 처음에 새로운 신제품 개발이나 신기술 개발을 못 합니다. 그럼 오히려 우리나라가 잘하죠. 신기술을 가져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많이 대량으로 찍어가지고 가격 경쟁을 하는 거를 사실 중국이 굉장히 잘하는데 최근에 중국은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제조, 과잉 생산 이제 모두가 전 세계가 다 중국 너희들 과잉 생산하고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중국은 그게 아니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중국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산을 막 해가지고 싼 제품을 막 뿌려버려가지고 그걸 판매가지고 좀 경기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 테무 같은 거 있잖아요. 거래 이 횟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거래 단가는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 얘기가 싼 거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걸 미국이 제한하고 있죠. 이번에 슈퍼 301조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좀 제재를 걸고 있고 너희들이 너무 과한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중국은 오히려 WTO에 미국을 제소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화학주나 철강주가 살아나려고 하면은 수급적인 부분이나 경기도 중요하지만 중국과 미국 간의 이런 관계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분위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되지 않는 이상 중국 경기는 쉽게 살아나기 어렵다는 게 사실 제 결론입니다. 네. 자,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주가 좋은 흐름을 보였고 반도체주가 이제 또 반대의 모습이었는데 네. 반도체주와 관련해서는 오늘 특징적으로 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도체는 사실 삼성전자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첫탕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이날이었었거든요. 3월 20일 수요일이었는데 이날이 삼성주 총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날 또 이전날 무슨 날이 있었냐면은 젠슨왕 CEO가 이제 HBM, 삼성 HBM에다가 어프로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승인하겠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그날도 이제 팍 올라가길래 거의 6%가 급등하길래 제가 사실 삼성전자를 몇 년 동안 계속 좋은 뷰를 제시해 왔었는데 이날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이거 오버슈팅이다. 오버슈팅이고 이 흐름이 어느 정도 이어지겠지만 이 오버슈팅을 메꾸는 흐름이 언제까 꼭 나올 수 있다. 오히려 주가 그 전까지 상승하기 전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때도 오히려 투자의 포인트로 삼으시고 분할로 계속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딱 오늘 아래 꼬리 끝부분이 그때 시점과 비슷하게 내려왔어요. 장기평선 찍고 지금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들었거든요. 그 삼성전자는 조정이 거의 끝났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에서 많이 매수하시는 분들 중에 단가를 좀 낮추고 싶으시거나 신규 매수하고 싶으시거나 하면 지금 오늘부터 한 2, 3거래 정도 좀 지켜보시고 양봉 한두 번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이미 좀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한번 그대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위에 오버슈팅에 대한 물량이 저는 거의 끝났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SK하이닉스 봐야 됩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오히려 양봉을 좀 먼저 만들어줬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지금 HBM 시장에서 어쨌든 탑은 유일하게 엔비디아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게 SK하이닉스인데 삼성이 최근에 엔비디아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 SK하이닉스가 어떤 걸 했냐면 막 잘 찍어내는데 세계 최고 1위 TSMC와의 얼라이언스 맺어버렸습니다.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이제 TSMC와 같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 HBM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두 기업이 경쟁을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되게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관심을 가지되 HBM을 이렇게 TSMC와 얼라이언스를 맺으면서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하는 이런 추세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D램과 비슷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생산이 많아지니까 단가는 떨어질 거예요. 그럼 이제 가격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근데 가격 싸게 뭐 과거보다 더 싸게 판다 하더라도 결국은 AI에 대한 어떤 시장이 이제 전 개화기로 보고 있고 더 높은 성능의 램이나 뭐 D램이나 뭐 HBM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수요가 증가해서 오히려 저는 이제 공급을 늘리면은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은 전 증가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 이 이슈는 뭐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사면 언제 사지? 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삼성전자 오히려 8만 원대 막 치고 올라갈 때는 제가 계속 좋다라는 뷰를 제시를 안 했어요. 아, 이게 애매한데? 왜냐면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저걸 분명히 한번 이제 정리하는 흐름이 나올 텐데 라고 생각했고 오늘 딱 그 정도 시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다행히 오늘 제가 방송을 찍을 수 있어서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는 지금 정도 되면 이제 조정 받을 만큼 받았다. 하지만 더 안전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양봉 한 두세 번 정도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분할로 조금씩 접근하시는 전략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증시 어떻게 될지 물론 이제 오늘 미국장 괜찮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나스닥 선물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네. 내일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내일 이제 장에서 이번 주는 줄줄이 미국에서 이제 대형 IT주들의 실적이 계속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금요일날 또 PC가 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PC는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날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당장 내일은 다른 어떤 매크로적인 요소 더하기 이제 그날 발표된 미국의 어떤 오늘 밤에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 이런 거를 한번 좀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현재 지금 미선물이 괜찮아가지고 오늘 밤에 미국이 괜찮게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오늘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의 상황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 강도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달라질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지금은
밤의 미국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는 장 초반에 영향을 받겠지만 내일 장중에 홍콩 항생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환율 이런 거 좀 계속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되 지금은 아예 극과 극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말 장기로 끊어가시려면은 정말 올 연말이나 아니면 다음 이제 하반기를 보고 끊어가시는 게 전략이 좋고 그게 아니면은 정말 짧게 2, 3일을 넘기지 않는 투자 그게 정말 지금은 제일 적절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가족분들 참고하셔서 내일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